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1398원까지 찍었다가 조금 내려왔죠. 1년 내내 환율이 우상향이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은 너무한 상황인 거죠. 이 환율 1,400원이라는 게 정상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은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가 한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 1,400원이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IMF 시절 이후로도 처음 겪어보는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정도면 내일만 돼도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메인 뉴스로 뒤덮일 수가 있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제 뱅크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면서 멀쩡했던 은행도 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달러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 기업과 개인들이 달러를 더 은행에 맡기려고 하지 않겠죠. 기업들은 해외 법인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한국으로 안 가져올 거고, 개인들은 달러 환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패닉 바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 안정을 위해서 환율 방어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데도 환율이 1,400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달러를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뿌려졌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국 안에 있던 달러들도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들, 이런 게 더해지면서 기업이 부도가 가능성, 회사채 담보채가 망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위험자산 팔고 달러를 보유하려 하다 보니까 달러를 원하는 사람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 쇼티지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인데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의 가치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방어가 돼요. 만약에 지금이 약달러였다고 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을 겁니다. 벌써 주저앉았겠죠. 그런데 강달러를 통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지금 덜어내고 있어요. 누구한테 덜어내냐면은 다른 나라들, 중국, 한국, 일본한테 인플레 너희가 좀 떠안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인플레 수치가 높고 우리나라라던가 이제 아시아는 인플레 수치가 낮냐라고 하는데, 인플레 수치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는 국가 마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렌트료, 월세라던가 매매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이거를 물가로 반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라던가들을 CPI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낮게 보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CPI가 문제가 됐던 이유, 렌트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지금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플레를 퍼내다 보면은 나머지 나라들이 그걸 계속 받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국가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 강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역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EU급 정도, 일본, 중국, 한국급인데 그 나라들 환율을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환율 방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조작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8월까지는 환율과 달러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9월달 돼서 환율이 달러 지수 대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를 아끼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안 하고 있는 걸까 알아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은 이쯤 되다가 슬슬 내려오겠지 하는데 인덱스가 떨어질 듯 하면서 오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달러 패닉 바잉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원화를 팔고 달러로 챙겨서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환율 방어 흔적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오늘 중에 2번 미스가 났는데요, 달러 지수는 튀어 오르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입니다.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환율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율 방어를 거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10을 돌파하기 전이거든요. 미국의 물가가 렌트비 상승으로 생각보다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게 더 세질 거라는 두려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1%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그러면 3.5로 단숨에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이 25%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수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움직임들이 시장이 반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0.75면 호재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현재 2.5%입니다. 10월 초에 올려야 2.7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미국과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한국이 3.0까지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던가 기업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벌써 밑에 단부터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은 환율을 잡고 물가를 낮추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국가 경제 체력이 좋은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 경제 체력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이 오버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부작용이 커지면서 트리거로 펑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좋으니까 금리를 팍팍 올리면서 인플레 파이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디플레이션 국가라서 인플레 타격이 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미국처럼 하다가는 IMF에 전화하는 시간만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물가가 잡히고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기도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경제 뉴스들이 그래서 미국의 물가라던가 금리 인상을 주목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잡힐 듯이 하더니 계속 안 잡히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꺾일 것처럼 보이는 시기는 보이지도 않고 시장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려면요, 미국채 10년물을 보는 게 좋아요. 6개월 동안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3.5 한번 찍고 쫙 내려왔어요. 2.5까지 올 7월달 8월달에 그러다 다시 3.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6월 초에 증시 완전 바닥이었었잖아요. 그때만큼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다.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고 더 길게 갈 거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시가 숨을 좀 트고 환율도 진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금리가 0.75가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파월이 발언을 하는데 시장을 진정시키는 멘트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파월이 시장을 진정시켜줄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둘기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핑계거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FOMC 전에 쓸 수 있는 마지막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대형주들 위주로 한 2% 가까이 하락한 상태로 프리 시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기대 인플레가 9시 반에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야 이 하락세가 잠시 멈춰줄 것 같고, 그래도 상승장이 되려면은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끝나고 나서 파월의 멘트에 따라 희망이 가져질 것 같습니다. 수능 점수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같아요. CPI 발표 때는 우리의 가채점은 좋았는데 실제 점수가 나쁘게 나왔죠. 한마디로 밀려 쓴 겁니다. 충격 먹었잖아요, 시장이. 이번 같은 경우는 밀려 쓴 거라고 이미 벌써 가채점을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점수를 열어봤더니 더 잘 나오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9시 반 기대 인플레 지수 발표되는데 그때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